그리고 전력만 사용, 이 고대 방정식을 뒤집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을 위해 이러한 모든 발전의 맥락에서 이 시나리오는 거대하고 어두운 막다른 골목을 의미합니다. 이란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테헤란의 첫 번째는 공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공습 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두 번째 옵션,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강요받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란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기술적 경이로움에 맞서 헬리오와 아이언 빔처럼 군사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큼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란이 이 전쟁을 얼마나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만나요. TGN에서 발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헤란은 그것이 미 해군을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값싼 드론의 파도와 함께. 그러나 그들은 심하게 착각했다. 워싱턴은 이 비대칭 교리를 묻었다. 20년에 걸쳐 꼼꼼하게 짜여진 버튼 하나로 현대 전쟁의 가장 큰 아이러니. 미사일에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3만 달러짜리 나르는 깡통을 치기 위해.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었다. 잠시 후 당신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소위 말하는 군사기술에 대한 자부심,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변합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USS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유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란군은 드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특히 그늘진 드론,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다. 이 지역에 미 해군 및 공군에. 그러나 워싱턴은 이 전략의 플러그를 뽑았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미국은 시나리오를 넘어섰습니다. B-2 스피릿 폭격기가 핵시설을 공격하는 곳,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은 포트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무대는 지시된 에너지 무기에 속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절대 놓치지 않는, 지금 보이지 않는 레이저 빔, 미국 구축함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역 순찰. 이란 해안에서 이것은 헬리오스 시스템입니다. 배의 발전기에서만 힘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발사 비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월별 전기 요금보다 저렴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상호 공격의 과정을 올바르게 들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해군과 공군이 아니다. 그것은 실행 중이지만 직접 기술 무기. 이 레이저 시스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변화, 전쟁의 역사를 둘로 나누는 것, 헬리오 시스템, 알리 벌케급 구축함에 통합됩니다. 미 해군의 중축, 센컴은 이 레이저 시스템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란 해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구축함의 장착, 뉴욕 포스트, 작업에 익숙한 출처 인용, 헬리오스가 보고했습니다. 이란 무인 항공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 중. 이것은 이란에 대한 적색 경보입니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듯이 헬리오스는 4대의 무인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에피크 퓨리가 시작되기 전 라이브 테스트에서 현재 3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이란의 음영 드론 싱글로 파괴될 수 있습니다. 헬리오스의 매우 저렴한 레이저샷, 테헤란의 한정 카드 중 하나를 고려하면 드론물이 전술입니까? 헬리오스는 진정으로 테헤란 정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공격 능력, 프리프레임, 우주군의 전 멤버, 그리고 현재 버지니아주의 의회 후보, 매우 중요한 평가를 제시합니다. 이 미국 레이저 시스템의 프렘은 미국이 거의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헬리오스의 가능성 제기, 서사시, 분노의 시작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란 드론의 다운을 위해. 그러나 헬리오스가 미국에 제공하는 이점, 이 공격 작업을 위해 드론에 대한 방어 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또한 치명적입니다. 광학 정전 기능, 블라인드 대상. 이것은 적 센서를 비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해고되기 전에 눈부신 미사일과 그게 다가 아닙니다. 헬리오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감시 시스템으로서 고해상도 카메라 덕분에 환경을 지속적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일찍 바다를 가로지르는 위협을 감지합니다. 이 다재다능한 기능 세트, 헬리오스를 단순한 치명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또한 감시 플랫폼, 전장을 지배하는 이 모든 것은 기술 발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이란을 그 지역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샤히드와 같은 이란의 드론, 모하저와 아라시, 이제 헬리오스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워싱턴도 근육을 풀고 있다. 추가 탄약과 함께 중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저 시스템 외에도 미군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일반 세부 정보 포함, 테스트 시작에 대해 미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난밤 3월 3일 E-26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면에 나타남 이 발사는 미 공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트라이크 명령, 미사일은 약 760km를 이동했습니다. 마셜 제도 목표 지역으로 이것은 일상적인 확인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 그리고 몇 년 전에 계획되었다.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논의 중입니다. 그런 무기인지 여부, 억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란에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이 질문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헬리오스 레이저 시스템과 미니트맨 외에도 이 지역에는 또 다른 놀라운 무기가 있습니다. 테헤란을 위해 미국 헬리오 시스템이 바다에서 역사를 만드는 동안 또 다른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 레이저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육지에서 이스라엘도 현장에 들어갔다. 자신의 거대한 레이저 무기로, 이 무기의 이름은 아이언 빔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 아이언 빔은 꿈의 프로젝트였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몇 년 동안 발전해 왔다. 큰 비밀과 결단력으로 이 시스템은 테스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현장에서 운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IDF 출처에 따르면 이 레이저는 실제 전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2일 시스템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위협을 증발시키고 파괴합니다. 이란의 극초음속 파타 미사일 포함, 그리고 공중에서 탄도 공격, TEL, 아비비, 북부 지역 상공, 아이언빔의 목표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이 레이저도 성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로켓에 대항하여 헤즈볼라에 의해 해고, 레바논 국경 바로 건너편에서 이란 미사일에 대항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언빔의 첫 번째 전투 용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결점 방패는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사용합니다. 100kW의 힘으로 헬리오보다 더 강력한 이 무서운 수준의 힘, 녹고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가장 공격적인 드론과 로켓, 몇 초 안에 아이언빔이 최신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방공 네트워크 이 레이저 시스템, 완벽한 보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존 방공 시스템에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단거리 로켓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년간 데이비슬링은 더 높은 계층에서 작동합니다. 중거리 미사일 대응, 상단 레이어의 화살표 시스템,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사용됩니다. 대기의 가장자리에서 아이언빔은 경제적인 기본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보완합니다. 끊임없이 탄약을 소비하는 비용을 0으로 줄입니다. 모토는 이제 명확해졌다. 저비용 위협에 대한 저비용 방어, 아이언빔의 능동적 배치, 이스라엘의 방공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몇 년 동안 아픈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공중에서 오는 모든 값싼 로켓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수백만 달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인들처럼 비싼 미사일에 이스라엘이 장기적인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소모 갈등, 경제적 부담에 직면하지 않고 반면에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두 시스템이 이중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란에 대항하여 이것은 철빔이 육지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헬리오와 결합, 뚫을 수 없는 글로벌 방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두 연합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른 주파수로, 그리고 다른 능력으로 포괄적인 방패 만들기, 중동의 하늘 위로 이중 시스템은 전략적으로 거의 완전히 보호되었습니다. 중동의 미국과 이스라엘 자산, 뚫을 수 없는 갑옷으로 이란도 이 갑옷을 뚫을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한 레이저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것, 당신은 매우 강한 해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 안에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 이것은 미국이 힐리오스를 해군 자산에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육지에서 철빔을 사용하는 동안 이란이 이 두 시스템을
모두 목표로 삼는 것. 그 군함은 그 지역을 적극적으로 순찰해야 할 것이다. 레이저 시스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이 배들은 배터리 총이 필요할 것이다.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도 미사일과 어뢰. 이란 해군의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음. 이란은 확실히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 해군과 싸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거대한 알레이 버크급 파괴자들, 이란을 위해 헬리오스를 운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란 요소, 미국 선박에 접근하려고 했던 가장 인상적인 것 중 하나가 침몰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파괴적인 측면, 이 불평등한 해군 전선에서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이란 해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다각적인 공습에 직면하여 걸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7척 이상의 이란 해군 함정, 그리고 잠수함 한 척이 비효율적으로 되었습니다. 작업 초기에 아일랜드 차이드 바게리의 주요 목표 중 하나, 이란에서 가장 진보된 선박 중 하나로 간주됨 파괴되었다. 이 배의 침몰은 매우 중요하다. 차이드 바게리가 이란의 처음이자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다니는 드론 운반선이 카타마란 설계 선박, 꽤 이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였던 능력이 있었다. 수십 대의 무인 항공기를 운반합니다. 비대칭 전쟁을 위해 공해로, 그러나 정밀 유도 탄약, 미 해군에 의해 발사, 단 몇 시간 만에 이 용량을 파괴했습니다. 수술의 가장 극적인 순간, 해군 전선에서 역사책에 남을 것, 아이리스 D나 호위함의 침몰이었다. 바다를 조용히 활공하는 미 해군 잠수함, MK의 직격탄으로 아이리스 D나를 침몰, 공해상에서 발사된 48발의 어뢰. 이것은 매우 중요했다. 미국이 처음으로 실시간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뢰 침몰 작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게스, 이 역사적인 작전을 공식적으로 확인. 세상이 지켜봐. 펜타곤에서 열린 긴장된 기자회견에서 파괴된 배들 사이에서 이란의 가장 현대적인 군함 중 일부였습니다. 해군의 자부심으로 여겨졌던 표면 선박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몇 년 동안 심해 아이리스 파타이 잠수함 또한 빠르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미군 사냥망의 걸림. 이 잠수함은 평범한 선박이 아니었다. 아이리스 페이트는 이란에서 가장 진보된 잠수함이었다. 막대한 예산으로 국내 생산. 그러나 파도 아래 이 조용한 자부심은 가망이 없었다. 미국의 방대한 대잠수함 능력에 대항하여 그리고 몇 초 안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샤히드 솔레이마니 클래스 코르벳 또한 미국 공격의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낮은 레이더 시그니처를 가진 이 현대적인 코르벳, 이란 해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표면 용기 중 하나. 그러나 술라이마니는 미군에 의해 타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2026년 3월 4일 이란의 해상 대응 능력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란의 해상 타격 전략을 의미합니다. 수년 동안 발전해 온 것,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이란 해군의 급속한 멸망, 선박의 물질적 손실만이 아닙니다. 바다 밑바닥에 누워 이 붕괴는 또한 심각한 약화를 나타냅니다. 이란의 억지력과 지역적 영향력, 호르무즈 해협의 중동 통제에서 세계 석유 무역의 중심, 이란이 폐쇄하겠다고 거듭 위협한 것. 이제 완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강한 해군이 없는 나라 때문에 오랫동안 바다를 지배할 수 없다. 가장 잠재적인 경제적 구세주는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우위 때문에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 생명의 피, 바다에서의 이 절대적인 패배, 육지의 심한 파괴와 결합, 그리고 미사일, 허공에 뚫을 수 없는 레이저 방패치기. 이란은 분명히 궁지에 몰렸다. 첫 번째 동안 에픽 퓨리 작전의 무서운 몇 주, 이란의 전통적인 능력, 수십억 달러 가치, 크게 파괴되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테헤란 정권, 기꺼이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파괴, 이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완전히 포기할 것입니다. 해군이 파괴되었지만 그리고 그 미사일은 공중에서 증발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몇 가지 비대칭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기고 깊숙이 숨겨져 폭격에도 불구하고 감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 그러나 약 50% 청구에 따라 테헤란은 여전히 무서운 20%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비축량, 배포되지 않음, 미사일과 함께 이란의 대규모 드론 비축, 어두운 창고에 남아 지역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론과 함께 때를 지어 우리는 이미 이 상황을 보았다. 걸프 8개국의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남부 키프로스와 같은 국가에 대해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테헤란 정권은 이러한 억지력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비대칭 전력, 그러므로 지금 이 나라의 주요 임무는 본질적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샤이드 136,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름을 날렸다. 그리고 더 파괴적인 고급 모델, 미공개 시설에서 여전히 생산 중일 수 있음. 이 탄약이 생산되는 장소, 이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간주됨 대규모 시설로 추정됩니다. 지하 미사일 도시로 알려진 이 거대한 시설은 터널로 지어졌습니다. 킬로미터 스트레칭, 산 내부 및 두꺼운 바위로 보호될 수 있음. 재래식에도 불구하고 벙커 아주 좋은 미국의 폭격. 이란은 미사일을 계속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산 안에서 이란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한 비대칭 옵션, 자신의 국경에서 공격할 수 없는 수년간 자금을 지원해온 대리군대입니다. 북부 헤즈볼라에서 이 명령에 따라 행동,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로켓 공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에서 테두리를 비추는 아이언빔 시스템, 이러한 저렴한 가격의 영향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음흉한 공격은 사실상 그들을 지워버립니다. 남쪽에서 후티는 가만히 서 있지 않다. 이 무장단체는 미사일 공격을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연합군 목표물에 대해. 그러나 신세대 방공 네트워크, 미국이 걸프만에서 설립, 이 위협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후티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주요 트럼프 카드, 물리적 세계에서 벽에 부딪힌 디지털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 능력입니다. 테이블의 옵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듯이 숙련된 해커 군대를 가진 이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인프라 대비 미국과 그 동맹국의 시스템 잠금 시도, 에픽 퓨리 작전은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닙니다. 이 작업의 비밀 부분으로 미국의 방대한 사이버 사령부 능력도 발휘되고 있다. 예방적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러한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지상뿐만 아니라 또한 디지털 분야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불평등한 그림은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란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곳, 그리고 그 자원은 급속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임박한 항공모함일 수 있음, 전투기 및 기타 군사 자원, 이미 이 시나리오를 시연했습니다. 공격 첫날에 테헤란은 이 소모전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미사일과 드론 재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한 군사 자원은 없다. 헬리오스 또는 아이런 빔의 빔으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풍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레이저 무기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래된 방어 방법에서 진화했습니다. 공상과학 모델처럼 보이는 것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영화에서 본 레이저 무기, 실험실과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왔다. 이 위기와 함께 가혹한 현실이 되기 위해 바다의 헬리오 시스템, 그리고 육지의 철빔 시스템, 완벽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한 모든 탄도 위협에 대해 미래의 세상을 마주하다. 다른 말로 진정한 혁명은 대포나 소총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지갑에 이러한 시스템은 완전히 변형되었습니다. 1조 달러 군사 방위 경제, 그것이 이 상황이 역사적인 뉴스인 이유입니다. 영구적으로 흔들리는 비대칭 전쟁 원칙, 큰 군대를 지치게 하는 것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값싼 탄약으로 전통적으로 방어는 항상 기하급수적으로 더 비쌌습니다. 침략자의 미사일보다 거대한 시스템과 미사일로 인해, 그러나 레이저 무기, 빛의 속도로 치는 것,